집값 상승세를 보면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몰리는 데다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집 없는 사람들까지 집 사기에 합세하고 있습니다.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8.27 대책에 이어 강력한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세제와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할라 기자.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추가 과세가 되네요. 네, 이번 9.13 대책 역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 집값이 많이 오른 이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정부는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들에게 부동산 세금을 추가 과세해 최고 3.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역대 최고 세율을 기록한 겁니다. 네. 이 서울에 5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세 채 가지고 있다면 내년 부동산세는 9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들의 세금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 서울과 세종시, 경기와 부산 일부 등 모두 43곳에 달하죠. 예. 이 공시가가 10억 2,400만 원인 잠실 엘스에 거주하면서 9억 1,200만 원의 대치동 음마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종부세율 인상 적용 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종부세를 부과하는 과표 구간이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가 신설됐죠? 네, 기존에는 6억 원 초과 구간만 종부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네. 이 과세 표준 3억 원 초과 6억 원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여기에 과세도 적용이 됩니다. 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19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 앞으로 조성 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의 세부담 상한이 150%에서 300%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이 지난해 낸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올해 산출세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해도 세부담 상한이 150%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1,500만 원만 부과가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300%로 이 세부담 상한이 올라가게 되면 보유세가 최대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아울러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기준을 높이는 등 비과세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똘똘한 한 채, 즉 집이 한 채지만 고가라면 과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여러 채를 가지면서 무거운 과세를 지느니 제대로 돈 되는 한 채가 더 낫겠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예. 이 부작용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 정부가 투기 목적의 고가 1주택자들을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혜택이 줄어듭니다. 네. 이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집이 2채가 됐을 때 기존의 집을 3년 안에만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요. 예. 이 앞으로는 이 기간이 2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예. 가능하면 빠르게 집을 팔게 하겠다는 건데 이 그간 소위 주택 갈아타기로 재미 좀 보셨던 분들은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건도 강화가 되는데요. 이 정부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시죠. 보유기간에 따라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합니다만 앞으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특 공제를 동일한 걸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년 미만으로 거주했다면 이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최대 30%까지만 공제받게 됩니다.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뒤에 2020년 이 양도분부터 일제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들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신규 주택 대출이 금지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 거죠? 그렇습니다. 과세도 과세지만 이 대출 규제에 있어서는 예상 이상의 초고강도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정부는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이죠. LTV를 0%, 0%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 그 대상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사실상 서울 전 지역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실수요자와 무주택 세대는 이번 규제에서 예외됩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도 신설됐는데요. 임대사업 대출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LTV 40%가 적용됩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한 대출은 역시 금지가 됩니다. 자, 이처럼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이 과정에서 그 실수요자들의 피해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 기자도 앞서 얘기를 했지만 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집 없는 서민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2억 원 이상부터 40%로 제한되는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이 생계형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이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세금 강화로 인한 부담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꼭 대출을 받아야 되는 뭐 서민층이라든지 돈이 부족한 분들은 더 큰 타격을 받겠지만 돈 있는 분들은요. 대출 안 나오면 여유돈으로 하면 되고요. 여유돈도 안 맞으면 투자 안 하면 됩니다. 이미 다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민들, 저소득층, 실수요자들만 더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집값 안정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그 공급 확대 방안인데요. 이번에는 그 대략적인 밑그림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에 대한 계획은 이번 대책에서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만 언급이 됐습니다. 네. 수도권 내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서 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정부가 밝혔는데요.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이나 거주 의무 요건 등을 강화해서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 이익을 환수하는 조치를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이번 발표에서 어디에 얼마를 짓겠다는 부분이 왜 빠졌을까요? 당초에는 이번 대책안에 신규 주택 공급에 관한 말씀하셨던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예. 당정청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한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번 계획에 빠진 배경은 지자체와의 조율이 마지막까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권 내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서울시는 녹지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당 의원이 이 택지 개발 후보지를 먼저 공개를 하면서 큰 논란이 일어나는 등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도 발표를 미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 집값이 문제인 만큼 그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서 공급해야 효과도 있을 텐데 네. 그 공급 계획에 이번에 서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서울 도심 내의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시사가 됐습니다. 네.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상향하거나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의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은 이달 21일에 발표가 되는데 서울 도심 내의 공급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정치권에서 토지 공개념 도입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대책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다시 공론화했기 때문에 네. 시기상 보면 이번 대책에 토지 공개념에 대한 구체화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공개념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대폭 강화됐죠. 이런 기조는 이 토지 공개념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이 토지 공개념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토지 보유세 신설, 아울러서 향후 이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토지 공개념을 명확히 반영하려는 시도 등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